안녕하세요. 등산 배치바우스의 김창근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오랜만에 사모님한테 양해를 얻어가지고 특별하게 여기로 와서 한번 좀 오래전 얘기지만 한번 다시 쭉 옛날을 생각해보면서 한번 찍어보려고 찾아뵙습니다. 용인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 내에 있는 단독주택인데요. 여기 입구가 다른 집하고는 달리 이렇게 보면 입구가 길게 양쪽으로 다 이렇게 소나무하고 나무들이 쭉 있는 상태에서 원래 저희가 처음에 설계하고 시공할 때는 이쪽에 본체가 하나밖에 없었었는데 제가 이제 한 8년 만에 오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로 바뀐 게 이제 주차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원주택에 나와서 사시다 보면 그 눈 비 오는 게 제일 불편하시거든요. 현관 입구 쪽에 가깝게 이렇게 주차장을 2대 될 수 있게끔 하고 저쪽 뒤에 조그만 다용도로 창고처럼 쓰는 건물도 하나 있고요. 또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가 그 저쪽에 이렇게 그 저수지가 보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쪽에 2층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바깥에 베란다를 만들어 놓으셨고 앞에 썬룸도 확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 댁에 제가 오늘 특별하게 사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모님께서 조경에서 상당히 진심이세요. 이게 한 8년 전에 굉장히 큰 돈을 들여가지고 조경 설계도 하시고 소나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무를 심으셨는데 한 8년이 지나서 와보니까 소나무가 굉장히 단독주택에서는 좀 많은 편에 속하죠. 이렇게 많이 있고 굉장히 꽃 가꾸는 걸 아주 좋아하셨어요. 근데 8년 만에 와보니까 지금도 그 꽃들이 좀 있으면 이제 11월 막 들어가는 그런 때에 와 있는데요. 잔디도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해 놓으시고 이쪽에 아직까지 10월 말이 됐는데도 이게 꽃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분재를 2개 놨는데 이것도 보면 이런 오브제들도 보통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이쪽에 이제 꽃들이 다 젖어 가는데 지금 10월 말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구절초가 이렇게 이쁘게 하얀색과 보라색을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특히 여기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이쪽에 향을 앞에 있어가지고 앞에를 좀 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비껴가는 쪽으로 남향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쪽은 언덕 아래쪽으로 이렇게 푹 꺼진 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느 데보다도 그 조경이 잘 가꿔진 그런 현장에서 다시 한번 쭉 뵙게 됐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제 현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쪽 해수장 바로 옆에 이쪽에 현관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손님과 주인장을 맞이하는 꽃이 있고 이쪽에 현관이 있고 그다음에 현관에서 저 앞집하고 혹시라도 간섭이 생길까봐 이렇게 영롱쌓기를 하고 구성을 했고요. 현관에서 들어가게 되면 한번 꺾어서 안쪽으로 거실로 들어가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에 없었던 그 썬룸을 쓰시려고 미리 이쪽이 이제 거실하고 이쪽이 주방인데요. 미리 이제 확장을 해놨어요. 비를 맞는 것도 하고 해가림도 가리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스틸로해서 각 파이프를 몇 개 세워서 했는데 뭐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다른 분이 이 지역에 있는 업체분을 이제 건축해서 섭외를 해서 했는데 굉장히 이 주택하고 잘 맞게끔 그렇게 돼 있는 현상을 보고요. 오늘 사모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눠보니까 저 거실에서 아예 바깥으로 나와서 내부 같은 외부로 좀 쓰고 싶은데 그게 조금 부족하니까 앞으로 이걸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리고 여기다가 폴딩 도어나 아니면 뭔가 좀 더 실내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을 쓰시겠다 그래가지고 저 안에 있는 창문을 아예 8년 전에는 틸트 슬라이드 온리로 해가지고 많이 썼었는데요. 그걸 오늘 잠깐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고요. 여기가 썬룸이 이렇게 커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이쪽에 제가 이제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제 계단에 올라와서 보면 이쪽에도 원래는 사실은 저희가 계획만 잡아져 있고 데크만 있었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이렇게 썬룸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서 가장 전망이 좋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2층에서 보시면 저쪽에 이제 저수지가 보이거든요. 저수지도 보이고 이쪽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툭 떨어져 있어 가지고 여기서 보면 양쪽 2면을 볼 수 있고 이쪽까지 하면 3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썬룸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썬룸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따뜻하고 긴 원목 테이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양쪽에 볼 수 있게끔 천정도 높게 해가지고 잘 만들어 주셨고 제가 꽃을 약간 좋아하는 남자인데 이거 보니까 저는 이 꽃에 더 눈이 많이 가요. 제가 집 앞모습만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패시브하우스의 뒤쪽은 사모님이 어떻게 가꾸셨나 그걸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추, 이거 배추 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다 저기 벌레가 먹었어요. 이게 진짜인 거 아시죠? 이게 농약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배추를 이렇게 여러 개 했는데 저는 이렇게 뒤에 그늘이 있어가지고 배추가 잘 안 자랄 줄 알았는데 배추는 하루 종일 햇빛을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반근에 있는 게 더 좋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들었고요. 여기 보면 농약 하나도 안 준 이렇게 뻥뻥 뚫려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벌레가 먹는 건강한
그 친환경 배추가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사모님 양해를 받아가지고 진짜 8년 만에 왔는데 사모님이 흔쾌히 거실 주방은 찍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1층 쫙 들어오게 되면 다른 집하고 저희가 설계할 때 조금 다르게 했어요. 손님이 바깥에서 오시면 바로 2층에 거실이 있고 2층에 메인 주방이 있거든요. 손님 응대용, 쉽게 얘기하면 그 응접실 같은 그런 응접 공간이거든요. 근데 여기 오시게 되면 양쪽으로 터진 설계를 했어요. 이쪽에 보시면 사실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저쪽에 구절초하고 맨드라미하고 이렇게 국화 같은 걸 심어가지고 딱 올라가면서 바로 직전에 이게 재미있게 자연적인 풍광을 즐기면서 위로 올라가실 수 있게끔 또 여기서 문을 열고 이쪽에 문을 열면 마터풍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거든요. 이 위에 있는 그림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그림 솜씨가 작가님 수준이에요. 이쪽에 와보시면 사모님께서 유화 솜씨가 대단하신데 여기 보면 제가 봐도 이 정도는 보통 일반적인 분들의 작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쭉 보면 이런 솔방울도 보면 저 산에 떨어져 있는 솔방울이 사실은 보면 별거 아닌데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솔방울이 아주 다르게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데도 손님이 오시면 간단히 뭔가를 씻을 수 있는 간이 싱크대를 놨고요. 메인 싱크대는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아까 바깥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데크로 나갈 수 있는 틸트 슬라이드 도어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지금까지 보셨던 책들을 쭉 꽂아놨는데요. 이것도 처음에 사모님 설거할 때 사모님이 요 두께를 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집 오실 때 이동식 책꽂이를 만드셨대. 여러 번 이사를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 깊이만큼을 여기 저희가 설계할 때 이렇게 쑥 파달라 이렇게 설계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드렸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렇게 책도 원목을 쭉 놓은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책꽂이를 이렇게 만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수납하는 공간을 이쪽이 이제 계단 부분이거든요. 이 계단 밑에 부분에 이제 수납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수납장을 만들었는데도 제가 8년 만에 오니까 사실 기억이 조금 암울하긴 한데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님이 오시면 아예 여기 게스트룸으로 되어 있고 원래는 여기 건축주 대표님 그 서재방인데요. 오랜만에 오니까 이제 서재방이 조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서재만 쓰시다가 지금은 이제 운동기구가 이제 들어온 거 보니까 운동을 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재방도 저희가 양쪽에다 이렇게 창문을 넣어서 바깥에 정원을 보면서 서재에서 뭔가 업무를 집안에서 잠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드디어 이제 2층에 잠깐 소개를 드리기 전에 이 안에 보면은 안에가 이제 그 사모님이 여기가 친환경 건강주택이잖아요. 그리고 에너지활력형 패시브 하우스잖아요.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2.9리터로 패시브를 정식으로 인증을 받은 주택이거든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 친환경 주택을 특별하게 이제 건축주가 요청을 하셔가지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보면 규조토 페인트가 있어요. 규조토 페인트로 전체를 다 이렇게 뿜칠했거든요. 여기 자세히 찍어보면 이렇게 우드트한 이 질감, 이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느낌을 보고 원목으로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이렇게 계단을 안 만드는데 옛날 스타일의 한 8년 전 스타일의 저희 계단인데 여기 보면 이제 오크로 핸드레일까지 잡아가지고 2층에 계단이 올라가고 등도 사모님이 굉장히 그 미술하시는 분이라 감각적이셔가지고 등도 이렇게 직접 저렇게 지금은 저런 건 안 쓰는데 지금 보니까 8년 전에 저런 등 다른 게 굉장히 새롭게 보입니다. 2층에 이제 아까 계단에서 말씀드리고 계단에서 딱 올라오면 보통 통상적인 경우에는 아래층하고 2층에 2층 주택인 경우에 계단을 통해 가지고 공기의 흐름이 생기거든요. 또 아래층에 여기는 이제 특별하게 아래층에 보통 거실하고 주방이 있어가지고 주방의 냄새가 2층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래는 아까 보조주방, 손님을 위한 보조주방이 있었고요. 여기는 메인 주방이 2층에 있고 거실도 2층에 있고 메인 침실도 다 2층에 있어요. 근데 아래 2층과의 어떤 소리, 냄새, 그 다음에 뜨거운 찬 공기의 유동 이런 걸 막으려면 중간에 아래층과 2층에 분리되는 이 지점에 사실 도화를 넣으면 좋게 되는데 그 도화를 넣는 경우 대부분인 경우 보통 이렇게 열고 닫는 도화는 좀 공간도 차지하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소하려면 저희가 이 연동 도화를 이렇게 두 개를 이것도 이제 옛날에 8년 전에는 많이 유행하고 제일 고급 도화였거든요.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수입한 망입도화라고 유리 안에다가 철사 이렇게 망입을 넣어서 이렇게 했던 건데요. 이렇게 이연동 도화를 이렇게 넣게 되면 아래하고 2층은 분리되면서 채광도 되지만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리, 냄새, 열의 교환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방에 보면 사실은 저희가 2층에 설계를 하면서 거실과 주방을 가능하면 크게 탁 터가지고 공간감을 최대한도로 확보하자. 그리고 2층을 천정을 완전히 높이는 것보다 반 2.5층 정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반층을 더 올려가지고 저희가 처음부터 설계를 했고요. 여기에 사실 거실과 주방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은 이 주방에서 바깥에 소나무 조경들 조망할 수 있고 이쪽에 소파에서 보면 저쪽에 아까 저수지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 주방을 말씀드리면 아예 식탁은 바깥으로 완전히 뺀 상태에서 여기 디귿자 주방으로 해가지고 했고요. 혹시라도 이제 두 분만 계시거나 사모님 혼자만 계실 때 별도로 여기 손님 오실 때 말고 할 수 있게끔 따로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주방 설계를 했는데요. 오랜만에 와보니까 저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거실을 보니까 사실은 이제 보통 2층 거실에서 저 앞에 발코니로 여기에 패티오 도어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앞집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호를 약간 했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은 이렇게 여기가 이 FL에서 1.2m가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부터 열린 창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1.2m가 올라오면 2층에 거실과 주방을 놓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좀 약간 낮췄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TT창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큰 창을 두 개를 넣고 가운데 TV를 놨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소파에 이렇게 딱 앉게 되면 아까 제가 1층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저수지가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게 사실은 이 주택을 설계할 때 저희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쪽에 와서 잠깐 보시면 저쪽에 멀리 이렇게 저수지 물이 보이거든요. 풍수에서는 물은 재물을 뜻한다고 하는데 거실에서 저렇게 바라보이는 거리가 너무 가까워도 안 좋거든요. 너무 가깝게 되면 저수지의 습기가 집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도 보면 어쨌든 주변에 나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바깥에 스타코가 약간 그 습기에서 변색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칠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런 물도 너무 가까운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멀리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보기도 편안하고 풍수적으로도 굉장히 부젓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실과 주방을 보고 바로 저희가 이쪽에 침실도 쓸 수 있고 손님이 많이 오시면 더 넓게 보이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가 침실이고 이 위에가 이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에다 저희가 사실은 아까 저희가 1층과 2층을 분리하면서 중간에 포켓도어를 이제 이연동 포켓도어를 넣었는데 여기는 사모님이 우기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3연동 포켓도어를 넣었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진짜 그때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포켓도어를 넣으면 사실은 이제 손님이 오거나 다른 용도로 쓸 때 이렇게 3연동으로 닫게 되면 별도의 실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더 넓게 써야 돼 라고 하면 이렇게 3연동으로 이렇게 닫아버리면 집이 저쪽부터 여기까지 여기 물론 이제 침대를 갖다 놓으셨지만 방이지만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거리가 한 13, 14m 정도는 될 것 같은 그런 확장성을 최대한도로 한번 느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의자를 왜 갖다 놓으셨나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아까 거실에서도 소파에 앉으시면 좋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앉아서 보면 저 바깥에 조경했던 거하고 아까 그 저수지 모습하고 사실은 풍수에서는 저런 산들이 높은 산들보다는 낮은 산들이 이렇게 쭉 가는 것들이 굉장히 풍수에서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 쭉 조망하는 걸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모님하고 대표님이 진짜 좋은 자리에 명당을 구하셔가지고 좋은 집을 져서 특히 친환경 건강주택인 패시브하우스로 그것도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2.9리터의 패시브하우스 인증받아서 지난 8년 동안 잘 사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여기 전원주택 단지는 여러 세대가 이렇게 모여있는 전원주택 단지거든요. 전원주택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이 어떤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또 전원주택에 나가면 제일 중요한 게 춥다고 하는데 그 추운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모든 것들의 해답이 바로 패시브하우스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패시브하우스를 생각하시면 풍산 패시브하우스를 찾으셔야 되고 저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감히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고민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풍산 패시브하우스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패시브하우스를 설계 시공하면서 잘한 거 못한 것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전부 다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여러분의 고민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